지난 3월 28일 금요일 시애틀 더 웨스틴 시애틀에서 열린 시애틀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얻은 정보들을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AI 시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행사에는 아주 다양한 시애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I 스타트업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저는 행사장에서 이 각 스타트업 부스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과 스티커를 받고 데모 시연도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행사 뒤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많지 않죠. 받은 선물만 보면서 뿌듯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잘 정리해서 기록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작업을 AI로 하면 훨씬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영상에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그 자막을 AI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죠. 이 라이브 방송에 디스크립션 부분을 보면 여기 Show Transcrip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오른쪽에 자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과 함께 표시되기도 하고, 여기서 Toggle Timestamps라는 버튼을 누르면 문자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부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이 쇼케이스 시간에는 각 업체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회사와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당 3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에 참여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좀 더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제품들, 아이디어들을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쇼케이스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라이브 방송을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자막을 업체별로 쉽게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막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레오 AI를 예를 들면 이 트랜스크립트를 복사를 하고 난 후 AI로 가서 이것을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죠. 아래 내용은 시애틀 스타트업 서밋 2025에서 갈릴레오 AI가 발표한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요약해 주시고 갈릴레오 A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이 AI가 저의 지시를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추론 계획을 세워서 그 스크립트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웹에서 이 회사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갈릴레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그 쇼케이스 행사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한 업체들인데요. 여기서 참고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작은 스타트업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팁은 바로 링크드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에스트로 AI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에스트로 AI 링크드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링크드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이 마에스트로 AI의 링크드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오버뷰가 나오고, 어바웃을 누르면 그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곳에 자신들의 웹사이트 링크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웹사이트를 가면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는데 AI가 깊이 있는 뎁스까지 검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링크드인 페이지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가 이 홈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AI가 충실하게 내용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냥 회사 이름으로만 정리를 하면 가끔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의 정보일 경우에는 다시 리서치를 시켜야 되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링크드인 주소와 그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면서 AI에게 지시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애틀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가한 모든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AI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블로그 페이지 링크는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란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AI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면서 AI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도 몇 가지 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작업들은 매뉴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을 자동화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트래디셔널 코딩 지식과 AI를 이용하기 위한 지식 모두 필요합니다. 제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강좌를 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AI 시대에는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면 코드를 이해해야 AI가 만든 스크립트를 검증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에도 설계하고 AI가 만든 코드를 검증하고 또 그것을 리팩토링하고 이 하는 작업들은 모두 개발자의 몫입니다. 이는 코딩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AI 시대에는 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코딩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그록 3와 챗GPT o1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지금도 많은 AI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AI 모델들이 나올 텐데요. 사람들도 각각 개성이 있듯이 이 AI들도 각각의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24년 특정 기간에 나온 AI 모델들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특정 작업에 더 잘 어울리는 AI 모델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퀄리티 높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러 AI 모델들과 그 모델들의 장점들을 잘 알면 AI 시대에 더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에 더 잘 맞는 모델을 사용한다면 다른 비즈니스에 종사하더라도 남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게 되겠죠. 이번 라이브가 제 유튜브 채널의 첫 방송이라 장비도 미흡했고 화질, 음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한두 분 혹은 많을 때는 네다섯 분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를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제 블로그에 이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블로그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처음 글을 올린 날은 2011년도 8월 9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정도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 회사에 취직이 돼서 오게 됐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제대로 IT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름이 IT 기술 따라잡기였습니다. 이 블로그를 만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내용을 한국에 계신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IT 기술을 배울 때 먼저 앞서 나간 분들이 대가 없이 자신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한 덕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 블로그를 통해 그런 작업을 해오다가 1년 전에 AI를 시작하면서부터 학습하고 배운 걸 공유하는 공간을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옮겼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이름도 캐치업 AI라고 처음에는 IT 기술 따라잡기 즉 캐치업 IT 테크닉스 뭐 이런 의미의 한국어 제목이었다면 AI 관련된 유튜브 채널은 AI 따라잡기 즉 캐치업 AI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얼마 전에 유튜브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비디오에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지금은 슈퍼스 그리고 멤버십, 쇼핑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활성화한 기능은 이 슈퍼스 하나인데요. 그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저의 비디오를 보시면 밑에 이 Thanks라는 버튼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소액의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매출이 $0인데요. 당장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행사 소식을 전한다든가 다른 전문가들을 인터뷰한다든가 할 때 더 좋은 품질의 비디오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저의 블로그와 이 작업을 한 챗G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챗GPT에서 전체 작업을 다 완료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스타트업들을 각 사업 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 카테고리별로 한번 나누어 달라라고 지시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 나눠주더라고요. 맨 밑에 요약한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타트업들은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프라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발 툴, 코드 품질 자동화 부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I 업무 자동화 부분, 또한 AI 콘텐츠 생성,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업체들이 있었는지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저의 블로그에서도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썸머리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I로부터 받은 업체와 제품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촬영한 이 라이브 방송 비디오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의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미국 친구들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공부도 할 겸 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 제 인상에 남았던 업체들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데이토나 AI는 쇼케이스에서 데모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부스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루카스라는 친구를 제가 섭외를 해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다 이 업체가 쇼케이스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이 인스틸럭스 AI 발표자와 제가 부스에서 한참 얘기 나눴었는데요. 이 사람도 인도 출신 이민자라서 미국에 오면 별의별 문서를 다 작성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편리하게 작성해주고 또 작성한 문서에 오류를 검증해주는 그런 AI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저도 이민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도 세금 보고할 때 복잡한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많이 시달리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템버 AI는 프레젠테이션을 참 잘 준비했다라고 느꼈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차례에 더 강자가 나와서 좀 묻힌 경향이 있어요. 이 스태틱 AI를 발표한 친구는 프레젠테이션이 넘사벽이라서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데요. 옛날 미국 광고 스타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겨있는 걸로 봐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날 행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에스트로 AI를 발표했던 이 친구랑 부스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친구가 하버드 나온 친구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툴, 뭐 GitHub, 지라, 그 이외에 CI/CD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팀원들의 업무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일종의 DevOps 인텔리전스 플랫폼이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QA로서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요. 이 Early AI 등 개발 과정에서 테스팅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즈로 AI는 AI와 엑셀 같은 이 스프레드시트로 업무를 도와주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파이스 AI는 발표한 사람이 한국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길이 갔는데요. 이름도 스파이스라고 뭔가 한국스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발표한 스토리텔 AI는 발표자로부터 어떤 포스를 느낄 정도로 뭔가 저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또 다른 지인이 이 행사장에서 이 발표자와 얘기 나눈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면서 이전에 다른 스타트업도 훌륭하게 성공시켰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도 역시 스타트업 경험이 많고 또 성공 경험도 있어서 뭔가 풍기는 게 달랐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데모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제가 촬영하지 못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중간 충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한 그런 회사들의 정보를 AI로부터 얻어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이름을 나열을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이 안 된 업체 중에 알고 싶은 업체가 있으시면 여기서 그 이름을 그대로 AI에게 정보를 달라고 지시를 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준비한 이 오거나이징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유지안 탱이 이 시애틀 지역에서 활발하게 AI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이번 행사도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참여해서 우승했던 AI 에이전트 해카선도 이 친구가 매달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느라고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요. 다 끝마치고 나니까 이 친구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이 친구에게 디스코드 채널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침에 자기도 고맙다고 하면서 내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애틀 스타트업 서밋 2025에서 만난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AI를 통해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AI 시대 개발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첫 부분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것을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AI로 요약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링크나 링크드인의 자료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분석하도록 AI에게 시켰고요. 그 내용들을 블로그에 최종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블로그의 링크를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에 공유를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AI 관련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을 후원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